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정통국어 0803 국어항 광문자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해설해보고 밑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쌤의 한마디 먼저 보자면요. 광문이라는 거린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거린은 거지를 이야기하죠. 그의 인간성을 예찬한 박지원의 한문소설로 바람직한 성품을 지닌 광문을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적어보자면 광문을 통해 권모술수가 판치는 당대 위선적인 양반사회를 풍자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것, 가문, 권력, 지위, 부, 외모보다는 신의와 따뜻한 인간애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요거는 더하여서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로 가볼 건데요. 핵심 정리 보면 갈래는 한문소설로 돼 있어.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여기 전이라는 갈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편소설이고 풍자소설이네요. 성격은 풍자적이고 사실적인데 주제를 보면 정직하고 신이 있는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해서 이 정직하고 신이 있는 삶을 사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광문이 되겠죠. 출전이라고 해서 이게 실린 곳은 연암집이고 작가는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박지원이라서 이 소설에서도 어떤 양반계층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비판하는 그런 내용 많이 나와 있고요. 독창적인 사실적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작품의 특징은 주인공의 일화를 사파 형식으로 나열해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거지인 주인공의 인품을 예찬함으로써 요게 간접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특징은 추가로 더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광문이 누명을 쓰고 동료들에게 쫓겨 도망치다 어떤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죠. 광문이 어떤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해를 받았고 그래서 쫓겨서 도망치다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집주인이 광문의 덕행을 보고 의롭게 여겨. 덕행은 좋은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롭게 여겨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를 약국 부자에게, 이 부자는 그 아비부자 아들 자자를 쓰는 그런 부자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쓰는 그 부자예요. 그래서 약국의 부자에게 천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거라는 단어 좀 생소할 텐데요. 추천으로 어떤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을 천거라고 한대요. 그래서 약국의 부자가 어느 날 돈이 사라지게 되는데 광문을 의심하게 되죠. 그 후에 광문의 무고함이 밝혀지자 광문이 이렇게 의심받는 와중에도 묵묵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심했던 일을 사죄하고 그의 의로움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광문의 신이 있고 진실한 면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까지 결국 광문이라는 인물이 어떤 특출난 인물은 아니야. 비천한 신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의 덕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광문은 비렁뱅이였다. 광문은 비렁뱅이다 라고 하죠. 비렁뱅이가 뭐냐면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천한 신분의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비천한 신분이야.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 보통 제자 가인형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능이 많고 어떤 특출난 재능이 많고 가인
아름다운 사람. 이런 주인공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죠. 그는 예전부터 종로는 오늘날의 서울 종로 지역을 뜻해요.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길거리 여러 비렁뱅이 아이들이 광문을 주목으로 추대하여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하였다. 근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돼버려요. 발단은 사건의 시작점, 그러니까 어떤 갈등의 실마리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 구멍집을 지키게 한 게 좀 큰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특징에서 봤다시피 요건 1화 양식으로 된 소설이에요. 1화 양식으로 된 소설. 하나의 사건들이 여러 번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비렁뱅이 이야기, 아이들이 지키는 그 구멍집 이야기가 1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렸는데 아이들이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갔다. 한 아이만 병에 걸려 따라가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그 아이가 더욱 추워하더니 신음소리마저 아주 구슬퍼졌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의인인 그 광문은 참을 수가 없겠죠. 광문이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 직접 구걸하러 나가서 밥을 얻었다. 여기에서 광문이란 인물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아이는 벌써 죽어버렸다. 아이를 지키라고 하고 구멍집을 이제 광문한테 맡긴 거죠. 근데 아이가 죽어버렸어. 광문이 공경에 빠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여 광문을 두들기고는 내쫓았다. 광문이 누명을 쓰게 되었죠. 어떤 누명이야? 아이를 죽였어. 이라는 누명. 자, 그래서 광문은 내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좀 급한 상황이었어. 광문이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 묶자 집주인은 왜 갑자기 광문을 묶었어? 개가 막 짖잖아요. 개가 보통 집에 왜 있어? 집 지키기 용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집 지키는 그 개가 짖었다는 건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행동은 집주인이 광문을 도둑으로 오해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광문이 뭐라 하냐면요. 나는 원수를 피해서 온 놈이요. 도둑질한 뜻은 없어요. 나는 원수를 피해서 온 놈이요. 도둑질할 뜻은 없어요. 영감님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며 아침나절 종로 시작 바닥에서 밝혀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보기에도 되게 순박해 보이죠. 그래서 그의 말씨가 순박하였으므로 여기서 순박하다는 인물됨이야. 순박한 성품.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주인 영감도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새벽에 풀어주었대요. 광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거적대기를 얻어서 갔대. 갑자기 왜 거적대기? 그 옛날에는 이제 노비나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렇게 멍석 같은 데다 그 사람을 놔두고 돌돌돌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머리 이렇게 있으면 거적대기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도록 말아서 땅에다가 잘 묻어두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사 치르듯이. 자, 그래서 거적대기는 죽은 아이를 묻어주기 위한 준비물이 되겠죠. 주인 영감이 끝내 그를 괴이하게 여겨 그의 뒤를 밟았다. 어제 갑자기 막 사람한테 쫓겨서 급하게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거적대기를 달라니까 수상한 거야. 그래서 일단 뒤를 밟아봤어요. 마침 여러 거지 아이들이 한 시체를 끌어다가 수표교에 이르더니 그 시체를 다리 아래에 던지는 것이 보였다. 거지 아이들은 사실 어떤 여기에서는 이제 매정하다고 좀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몰라서 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체는 어제 죽은 그 아이겠죠. 사실 우리가 광문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오해를 받고 쫓겨나고 막 맞기까지 했어. 그러면 사실 그쪽으로 돌아보기도 싫겠죠. 근데 광문은 달랐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시체를 버리고 가는 걸 보고요. 광문이 다리 아래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대기에 싸더니 남몰래 지고 갔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문 밖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는 사람들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 울면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렸대요. 이렇게 울면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린 거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남아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광문의 의로운 행동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이런 누명 쓰고 나서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없잖아요. 자, 집주인이 광문을 잡고서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 그제야 앞서 있었던 일과 어제 한 일들을 다 말해주었다.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광문의 의로움에 감동한 거죠.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이대우하였다. 그리고 광문을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자, 주인 영감은 광문의 그 인품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어요. 누구한테 추천을 했어? 약국 부자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오래 뒤에 부자가 문 밖으로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봤다. 방 안을 계속 돌아본대. 다시 방 안에 들어와 자물쇠를 살펴보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의 얼굴빛은 자무 불쾌한 듯 하였다가 돌아와 깜짝 놀라더니 광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이야? 이거 비슷한 거 선생님 기억에 있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꾸만 그 담배 코너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껌 같은 게 계속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모든 알바생을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하셨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친구가 한 명 밝혀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사실 의심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죠. 뭐가 없어졌나 봐. 그래서 계속 뭔가 강문을 의심하는 것 같아. 근데 얼굴빛이 바뀌더니 그만두었대요. 부자의 신중한 행동이 보여. 뭐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광문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쁘게는 생각했죠. 하지만 광문한테 어떤 행동으로서 드러낼 뿐이지 말로 묻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광문은 그 이유를 정말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사실 의심을 받으면 우리 홧김에 막 이렇게 나오고 싶잖아. 선생님도 편의점 알바할 때 되게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릴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광문은 날마다 잠자코 일했을 뿐이래요. 감히 하직하고 떠나지도 못했대요. 이건 광문이 어떤 돈을 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성급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 며칠이 지나자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돈이 사라졌었나 봐요. 지난번에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방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갔었지요. 아마 아저씨께서는 모르고 계셨겠지요. 자, 약국 부자의 의심이 풀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건의 내막이죠. 누가 가져간 거야? 처조카. 그러니까 광문의 억울함을 누가 밝혀줬다고 볼 수 있어요? 처조카가 밝혀줬다고 볼 수 있겠죠. 부자의 처조카가. 그제야 부자는 광문에게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왜? 생사람 잡았으니까. 괜히 의심한 거잖아요. 나는 소인이야. 이 일 때문에 점잖은 사람. 광문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는 광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일을 해준 광문에 대한 칭찬이기도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였네 그려. 내 이제 자네를 볼 낯이 없어. 광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요. 부끄러워하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부자는 광문에 대한 행위가 돌아섭니다. 광문을 처음에 의심했을 때도 광문이 묵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친구와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하였대요. 그는 또 종실에 손님들과 공경의 문화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곳마다 광문을 칭찬하였고, 그래서 공경의 문화에 다니는 이들과 종실의 사람들이 모두 광문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베갯머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광문의 이름을 옛날 훌륭한 사람 이름으로 알고, 한양 사람들 모두들 광문을 우대하던 주인 영감이야말로 참으로 어질고도 사람을 알아보는 분이지, 약방 부자야말로 점잖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두 사람도 함께 칭찬을 하게 되었대요. 이때 돈놀이꾼들은 현대의 대부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 장식품, 구슬, 비치옷, 옷, 그리고 그릇, 집, 농장, 종의 문서,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전당 잡고서야 미천을 계산하여 빌려주었대요. 당연하죠. 대부업자들은 자기의 돈을 갚을 수 있는 어떤 신용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문은 남의 빚을 보증하면서도, 빚 보증은 뭐냐면 이 사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내가 대신 보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나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보증하면서도 전당 잡을 물건이 있는지 묻지 않았대요. 매우 신용이 높은 거죠. 천냥도 대번에 승낙했대. 광문의 신용을 아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광문의 사람됨을 말한다면 그의 모습은 아주 더러웠고, 저 어떤 것 같아? 좀 달라요. 참신하죠. 그 외에 홍길동전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은 얼굴 잘생긴 건 그냥 따라오는 패시브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의 모습이 아주 더러웠대. 참신하죠? 그의 말씨도 남을 움직이지 못했다. 입이 넓어서 두 주먹이 한꺼번에 드나들었다. 그는 또 만석 중놀이를 잘하고 철개춤을 잘 추었다. 이거는 뭐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시 아이들이 서로 헐뜯는 말로 니네 형이야말로 달문이지 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달문이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욕이 될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좀 추잡하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 어떤 외모적으로는 이 인물됨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광문이 길에서 싸우는 이들을 만나면, 자, 1화가 아까 그 일화적인 얘기 안 했는데 거지 아이들한테 쫓겨나는 일화가 첫 번째 일화, 두 번째 일화가 약방 부자에게 의심받는 일화,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일화가 싸우는 이들을 만나는 일화예요. 네 번째 만나는 일화죠. 첫 번째가 거지 굴 이야기, 거적대기에 묻어준 거. 두 번째가 그 주인 이야기, 집주인 이야기. 세 번째가 약방 부자한테 의심받은 이야기. 지금 네 번째가 여기 있는 싸움 이야기죠. 저작거리의 싸움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벗어 젖히고 함께 싸웠대요.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짓거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금을 그었다. 자, 이거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러는 꼴을 보고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웃었대요. 그러면서 모두 흩어져 버리곤 하였대. 싸움을 멈추고. 이런 거 보면 광문이 재치를 발휘해서 사람들의 싸움을 그만두게 만든 거죠. 지혜롭다는 거 알 수 있어. 광문은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그대로 총각머리를 따았대요. 미혼을 나타낸데, 남들이 장가들기를 권하면 그는 대체로 아름다운 얼굴을 모두 좋아하는 법이지, 그런데 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인네들도 역시 그렇거든. 이때 당시엔 사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어.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따라야 되고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소리를 내면 집안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어떤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지위가 높지 않은 시대였어. 그런데 여성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본대요. 상대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평등 의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나처럼 못생긴 놈이 어떻게 장가를 들겠어 하였다. 남들이 살림을 차리라고 하면 이렇게 사양하였다.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 처자도 없으니 무엇으로 살림을 차리겠소. 어떤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음을 보여주고요. 게다가 아침나절이면 노래 부르며 시장 바닥으로 들어갔다. 날이 저물면 부잣집 문턱 아래서 잠을 잔다요. 아직까지 사람들, 부자들이 그렇게 뭔가 야박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문턱 아래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한영의 집이 8만이나 된대요. 자유분방한 삶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집이 8만이나 된다라는 비유도 웃겨요. 자기의 소유 없이 여러 집에서 빌어먹고 다니니까 자기의 집이 8만이나 된대요. 날마다 잠자는 집으로 옮겨 다녀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돌아가 다닐 수 없을 정도라요.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대화도 하나의 일화가 되겠죠. 이 대화에서 남녀 평등 의식과 이런 자유분방함,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일화가 나와. 한양의 이름난 기생들은 모두 아름답고 예쁘며 말쑥하였다. 그러나 광문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한 푼 어치의 값도 나가지 못했다. 광문이 되게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 지난번에 우라마는 근위병이에요. 그리고 각점 별감은 지방의 벼슬아치, 부마도위는 임금의 사위, 임금의 시위. 시위는 뭐냐면 임금의 시종을 드는 사람. 이런 겸종들의 어떤 소매를 나란히 하여 운심을 찾았대요. 운심은 이름난 기생이었대. 운심이 얼마나 콧대가 높냐면 운심은 일부러 시간을 늦추면서 춤을 추려 하지 않았대요. 줏대 있고 도도한 느낌이죠. 광문이 밤에 찾아가 당 아래 어정이다가 곧 들어가서 그들의 윗자리에 서슴지 않고 앉았대요. 광문의 모습은 뭐 눈곱이 끼고 그 다음에 트름하고 머리 뒷꼭지에 상투를 이상하게 들고 추한 모습인데 가식은 없네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광문도 이 자리에 끼게 됩니다.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겉모습만 보고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그래서 광문을 몰아내려고 하였대요. 근데 광문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어루만지며 가락을 뽑아 콧노래로 장단을 맞추었대요. 광문이 이렇게 과식 없고 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 과식 없고 흥이 넘치는 모습. 그러니까 운심은 그제서야 옷을 갈아입고 칼춤을 추었대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고 그들은 다시금 광문과 벗으로 사귀고 헤어졌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계층과 어울린 광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밑으로 문제 풀 건데 여러분들은 문제 먼저 풀어놓고 영상 보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 아직 덜 풀었으면 멈춰놓고 문제부터 풀고 와서 그 다음 해설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해설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꼼꼼하게 위에서 본문 읽었으니까. 1번 문제는요.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1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 1화가 나왔어. 첫 번째 1화 뭐였어? 그렇죠. 거지 속을 이야기. 아이 죽은 이야기. 두 번째가 처음에 그 집주인한테 오해받은 이야기. 세 번째가 약방 부자한테 오해받은 이야기.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항변했죠. 이거는 소극적으로 기다렸더니 해결되었어. 처조카가 옴으로써. 네 번째가 싸움터 이야기. 다섯 번째가 어떤 남녀 평등이나 우리 집이 8만 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자유분방함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이야기. 여섯 번째가 기생 이야기였죠. 1화 중심 맞아요.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진 않죠. 광문을 거의 의롭다고 보는 입장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서 정답 2번.
요약적 제시는 뭐냐면 사건을 둘둘둘둘 길게 막 대화체랑 어떤 사건의 그 묘사랑 이런 걸로 길게 뽑는 게 아니라 일화를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서술하는 걸 말하는데 드러나 있죠. 특정 인물, 광문에 대해서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위 사건의 전개를 보기와 같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A. 집주인이 광문을 오해하는 상황은 광문의 다급한 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쵸? 도망자 처지였잖아. 애들한테 이제 두드려 맞고 도망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비롯되었죠. A의 결과가 계기가 돼서 A. 광문을 오해했던 게 풀리게 됐어요. 광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했고 광문이 아이를 묻어주는 걸 직접 집주인이 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광문의 의로움을 칭찬하게 돼요. 다시 이렇게 풀리고 광문에 그래서 어떻게 부자한테 천거하게 되죠. 이 사람 써봐. 그래서 B의 부자와 연결되죠. 근데 집주인이 광문을 오해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항변했어요. 저 아니에요. 저작거리에 나가보시면 아셔요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부자가 광문을 오해했을 때 어떻게 했어? 소극적으로 기다렸어. 감히 하직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부자도 티를 안 냈거든요. 신중한 성격이라서. 표정이나 행동으로는 티를 냈지. 근데 말로써 네가 훔쳤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적극적인 해명은 A에서 하죠.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답 3번. 광문이 썼던 누명 B에서는 제3자에 의해서 해소되죠. 누구? 그 처조카에 의해서 해소됩니다. 그쵸? A와 B에서 광문은 결국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맞죠? 그래서 광문의 그 의로움이 저작거리에 모두 퍼지게 되죠. 요거는 정답 3번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3번 문제로 갈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볼게요. 그 디귿 부분이 뭐냐면 광문이 거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무덤에 묻어주고 나서 울면서 뭐라고 짓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사실 자신의 처지를 서글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지 아이에 대한 어떤 장례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아까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소설 속 인물들은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 상황을 자신의 성격과 처지를 바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요. 자, 부자의 달라진 태도. 광문이 처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쵸? 이 부자, 약방 부자가 왜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도둑으로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광문에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너 그만 일해라. 너 도둑 아니냐. 그럼 광문이 처한 이 위기가 맞겠죠. 위기가 맞겠죠. 자신을 꺼려하는 부자의 태도로 인해 광문은 마음이 무거웠겠고, 맞죠. 무거웠겠지만 신의를 다하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죠. 이거는 신의를 지키는 태도고 무례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 어차피 뒤에를 보면 광문은 그 8만호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의 집에서 빌어먹는 신세야. 지금도. 그러니까 다시 거지로 돌아간다라는 서술 자체가 틀렸죠. 신중한 성격의 부자는 광문을 의심하면서 특별한 증거가 없어 추궁하지 않는 건 요거 맞고요. 신중한 성격 맞는 것 같아요. 막 돈이 사라졌고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네가 내 돈 훔쳤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광문은 부자의 속마음을 정확히 몰라 평소대로 지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고 맞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칭찬을 듣는 행동이 됩니다. 정답 3번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B는 뭐냐면 저 결혼 안 해요. 여자들도 보는 눈이 있는데 라고 했던 부분. C는 내가 어차피 처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림을 어떻게 차리냐. 그냥 여러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B에서는 광무는 여성의 입장으로 생각하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인간의 심리를 인정하고 있어. 심지어 남자, 여자 모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C에서는 광문이 세상의 인심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어. 오히려 인심은 좋은 편 아닌가요? 그 8만 호에서 다 잘 수 있다라는 건? 그치. 물론 이거는 과장이겠지만. 8만 호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집들에서 다 잘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인심이 좋은 편인 거지 오히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소유에 대한 인식. 무소유죠 무소유 이 사람. 그리고 8만 호가 모두 자신과 같다는 생각. 호탕한 생각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은요. 어떤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전소설의 어떤 형태에 대한 이야기. A를 보면 인물의 행적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A에서 기생 운신과의 일화. 맞죠? 이것도 행적이죠. 행적은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에서 광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건 맞는 거. 그 다음에 광문이 C가 된 것은 D를 지녔기 때문에 모범적인 덕목을 지녔기 때문에 서술 대상이 되었겠죠. 이거 너무 맞는 말이다. 그치? 그리고 광문은 자기의 그 신분이라는 비렁뱅이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비렁뱅이로서의 삶을 즐겼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거는 틀렸고요. 간접적으로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광문이 성인처럼 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가 나빠 보이겠어? 양반들이 속 좁은 것 같지 않아? 툭함을 의심하고 그래서 정말 간접적으로는 이런 양반들의 행태를 심지어는 이 비렁뱅이도 이렇게 사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고요. 7번에서 이제 광문이 훌륭한 인품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소문낸 인물 아니겠어?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의심했는데도 묵묵히 일하는 거 보고 나중에 해소되고 나서 좋은 소문을 막 내고 다닙니다. 진짜 중요한 손님들한테까지. 약방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글에서 알 수 있는 광문의 성품. 많죠. 신의를 중시하고요. 남녀 평등하고요. 물질적 욕심 없고 자유분방한 거.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답 못 적은 친구들은 멈춰놓고 지금 여기 8번에서 멈추거나 7번에서 멈추고 답 확인하시고요. 객관식 문제 답 한 번 더 불러드리면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